안녕하세요. 오늘도 인생 2막을 건강하고 멋지게 열어가고 계시는 우리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 100세 시대 정보 톡톡 시니어 만세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채널을 사랑해주시는 시니어 여러분들을 위해 정말 유익한 정보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영상을 클릭해서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은퇴 후에 도대체 어디서 살아야 할까? 우리 부부만 남았는데 지금 사는 집이 너무 크고 관리하기 힘든데 시골로 가서 전원 생활을 해볼까 했는데 주변에서 말리더라. 요즘 뉴스에서 새 정부 노인주거 정책이 바뀐다는데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게 있을까? 저도 정말 많은 시니어분들로부터 이런 고민들을 들어왔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 모은 돈으로 시골에 전원주택을 지었는데 2년도 못 살고 다시 도시로 나왔어요. 너무 후회돼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아이들이 다 출가하고 나니 집이 너무 넓어서 청소하기도 힘들고 난방비도 너무 많이 나와요 라고 하시고요. 정말 공감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집만큼 중요한 게 또 있을까요? 특히 은퇴 후에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젊을 때 기준으로 선택했던 집이 나이 들어서는 오히려 불편해지고 부담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정말 실질적이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재명 정부에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노인주거 지원 정책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노후에 정말 살기 좋은 집과 지역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절대 피해야 할 함정들은 무엇인지까지 총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도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제 확실히 알겠다라고 하실 겁니다. 그리고 새 정부 정책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들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혹시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 조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확인해서 도움이 되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100세 시대 정보 톡톡 시니어 만세 채널과 함께 인생 2막에 정말 도움이 되는 소중한 정보들 많이 받아가시고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위해 꼭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가장 뜨거운 이슈부터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정부에서 노인주거 정책을 대대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정말 시니어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꼼꼼히 들어보세요.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가 바로 고령자 복지주택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1층에는 헬스장, 물리치료실, 경로식당, 사우나실 등 복지시설이 있고 위층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시설이 함께 있는 복합 건물입니다. 정말 놀라운 건 임대료예요. 26평 방미터, 그러니까 약 8평 정도 되는 집이 월 임대료가 47,000원이에요. 36평 방미터, 약 11평 정도 되는 집도 64,000원밖에 안 됩니다. 보증금도 각각 239만 원, 326만 원 정도고요. 보증금을 더 많이 내시면 월세를 3만 원대까지도 낮출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최장 50년까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평생 거주가 가능한 거죠. 집에는 비상콜 시스템, 안전 손잡이, 충격 완화 바닥재 등 고령자 맞춤형 안전시설이 모두 갖춰져 있고요. 두 번째로 기존에 살고 계시는 집의 안전 문제를 해결해드리는 정책도 새로 나왔습니다. 65세 이상이시면서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지붕 누수, 화장실 누전, 계단 난간 설치 등에 최대 150만 원까지 수리비를 지원해드려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현장 실사 후에 바로 지원이 나갑니다. 세 번째는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집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으면서 평생 그 집에서 사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 자격은 이렇습니다. 만 65세 이상이시면서 무주택자이시면 되고요. 1순위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
2순위는 국가유공자이시면서 소득이 70% 이하인 분들, 3순위는 월 평균 소득이 50% 이하인 분들입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 50%는 234만 원 이하, 70%는 313만 원 이하예요. 자산은 가족 전원이 2억 4,1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3,708만 원 이하면 됩니다. 신청은 인터넷에서 마이홈 포털 검색하셔서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찾아보시거나 전화번호 1600-1004번으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어요. 정말 획기적인 정책들이죠. 이런 혜택들을 꼭 놓치지 마시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정부 지원 정책은 알았으니까 실제로 노후에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할 때 절대 피해야 할 함정들을 말씀드릴게요. 실제 경험담들을 바탕으로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꼭 참고하세요.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전원 생활을 꿈꾸십니다. 저도 이해해요. 맑은 공기, 아름다운 자연, 텃밭 가꾸는 재미. 정말 로망이죠.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실제로 서울에서 공직 생활을 하시다가 은퇴 후 시골로 이주한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정말 좋았대요. 새소리, 계절 변화, 텃밭 가꾸는 재미까지. 그런데 첫 겨울이 문제였습니다. 단열이 제대로 안 된 집에서 난방비가 상상 이상으로 나왔어요. 기름 보일러 비용만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름에는 습도 때문에 곰팡이가 피고 제습기를 하루 종일 돌려도 빨래가 마르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건 이웃 문제였습니다. 농사 짓는 이웃이 새벽에 경운기 돌리는 소리, 마을 사람들과의 갈등 그리고 텃세. 결국 2년을 못 채우고 다시 도시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절대 사시면 안 되는 집들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방향이 나쁜 집입니다. 서향이나 북향 집은 겨울에 난방비 폭탄을 맞게 돼요. 두 번째, 매입한 지 얼마 안 된 집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어서 빨리 파는 경우가 많거든요. 세 번째, 독특하게 지은 집입니다. 보기에는 멋있지만 나중에 팔기 어려워요. 네 번째, 단열이 안 된 집이죠. 겨울에 춥고 여름에 습해서 살기 힘들어요. 다섯 번째, 계단이 많은 집입니다. 나이 들면 무릎이 아파서 오르내리기 힘들어져요. 여섯 번째, 단지형 전원마을이에요. 소음과 이웃 간섭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일곱 번째, 너무 큰 집입니다. 청소도 힘들고 난방비도 많이 나가요. 여덟 번째, 시공업체에서 대충 지은 집이죠. 하자가 많고 AS도 잘 안 돼요. 아홉 번째, 나무 외장재가 많은 집입니다. 2년에서 3년 후부터 썩기 시작해서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요. 열 번째, 혐오시설 근처예요. 축사, 공장, 고압선, 묘지, 납골당 등이 근처에 있으면 살기 힘들어져요. 실버타운도 말씀드릴게요. 실버타운 하면 뭔가 멋있어 보이죠? 병원도 있고, 문화시설도 있고, 식사도 해주고.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 보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각과 다른 경우가 많아요. 노인들만 있다 보니까 말다툼도 많고 과거 이야기만 하고 젊은 사람이나 아이들을 볼 기회가 없어서 답답하다고 해요. 그리고 매일 같은 식당에서 같은 음식 먹는 것도 지겹고 너무 폐쇄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치 감옥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물론 좋은 실버타운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선택하실 때는 이런 단점들도 꼭 고려해 보세요. 그럼 도대체 어디서 살아야 할까요? 전문가들과 실제 시니어분들의 경험을 종합해보면 노후에 살기 좋은 곳의 조건이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요. 1위가 제주도입니다. 10분 거리에 바다와 산이 있고 공기가 좋아요. 서울에서 비행기로 1시간이면 도착하고요. 하지만 집값이 많이 올랐고 관광객이 너무 많아져서 예전 같지 않다는 단점이 있어요. 2위는 속초입니다.
서울에서 2시간 거리라 접근성이 좋고 설악산과 동해바다를 동시에 즐길 수 있어요. 다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3위는 양평이에요. 지하철로도 갈 수 있고 전원주택 단지가 잘 발달되어 있어요. 무농약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방범시설과 편의시설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요. 그럼 노후 주거지 선택할 때 꼭 고려해야 할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병원이 30분 이내에 있는 곳이어야 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나이가 들면 병원을 밥 먹듯이 가게 됩니다. 가벼운 병은 가까운 곳에서 치료하더라도 만성질환이나 중병이 생기면 큰 병원을 이용해야 해요. 3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복지관 근처예요. 일본은 벌써 복지관 근처 집값이 비싸대요. 왜냐하면 나이 들면 복지관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거든요. 교육도 받고 식사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자원봉사도 하고 이 모든 게 복지관에서 가능해요. 세 번째, 자녀와는 함께보다 근처에 사는 게 좋아요. 자녀와 함께 살면 생활비 부담은 줄어들지만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급할 때는 달려올 수 있지만 평상시에는 간섭받지 않는 정도의 거리가 좋습니다. 네 번째, 공원이나 산책로가 가까운 곳이어야 해요. 65세 이상 시니어분들의 야외 활동 참여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적당한 운동이 중요한데 동네 산책은 심혈관 건강은 물론 우울증 예방에도 아주 좋아요. 다섯 번째, 최소 18평 이상의 적당한 크기여야 해요. 너무 작으면 답답하고 너무 크면 관리가 힘들어요. 18평에서 20평 정도가 부부가 살기에 적당해요. 각자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더 좋고요. 혹시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우리 상황에는 어떤 선택이 좋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을 알려주시면 구체적인 조언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노후에 대한 착각들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첫 번째 착각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70세와 75세는 정말 큰 차이가 나요. 두 번째 착각은 인생은 60부터다라는 거예요. 60부터는 내리막길이에요. 체력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게 줄어들어요. 세 번째 착각은 늙어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90세까지 일하는 분들은 정말 예외적인 경우예요. 네 번째 착각은 100세 시대니까 40년 더 산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40년 더 사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다섯 번째 착각은 나만은 멋지게 늙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예외는 없어요. 여섯 번째 착각은 막연히 무슨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일곱 번째 착각은 나만은 예외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절대 예외는 없어요. 모두에게 노후가 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금융 계획이에요. 연금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꼼꼼히 따져보시고 주택연금도 고려해보세요. 두 번째, 건강 습관입니다. 운동 습관을 지금부터 만드세요. 골프든 등산이든 뭐든 좋으니까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서 체질화시키세요. 요즘에는 파크 골프 치시며 즐겁게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세 번째, 취미 활동이에요. 은퇴 후에 뭘 하며 지낼 것인지 미리 준비하세요.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면 우울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주거 선택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있어요. 시골에 땅 사서 집 짓기는 노후 파산의 지름길이에요. 서울 집 팔고 지방 가는 것도 다시 돌아오기 어려워서 추천하지 않아요. 무작정 전원생활 시작하는 것도 정말 위험해요. 만약 정말 귀농 생활을 하고 싶으시면 대신 이렇게 하세요. 전세나 월세로 먼저 살아보세요.
지자체 귀촌 체험 프로그램도 활용해 보시고요. 서울 집은 전세 주고 유지하면서 지방 생활을 먼저 경험해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오늘 정말 알찬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네요.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새 정부 노인주거 지원 정책으로 월 3만 원에서 6만 원에 50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고령자 복지주택, 주거환경 개선비 150만 원 지원, 맞춤형 주택연금 확대 등 정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노후 주거지를 선택할 때는 병원 30분 거리, 복지관 근처, 자녀와 적절한 거리, 공원 인근, 적당한 크기 이 5가지를 꼭 고려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노후에 대한 착각에서 벗어나서 현실적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금융, 건강, 취미 이 3가지를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주거 문제도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가족 상황에는 어떤 선택이 좋을까? 정부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등등 개인적인 궁금증이 생기셨을 거예요.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확인해서 도움이 되는 답변 꼭 드릴게요. 여러분의 인생 2막이 정말 행복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경제적 부담 없이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100세 시대 정보 톡톡 시니어 만세에서 계속해서 실질적이고 유익한 정보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시니어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건강하시고 행복한 인생 2막 되세요. 감사합니다.